음. 자, 일단 정윤포의 활용. 자, 이번에 이제 인원수 구하기 요 패턴이긴 한데 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인 정윤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뭔 소리냐면요. 키가 있어요. 키를 확률 변수 x로 잡읍시다. 1000명의 키를 이제 모아둔 건데 x는 이제 평균 164에 그다음 표준 편차 5의 제곱을 이렇게 따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1번 자 키가 170인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 이 퍼센트란 거는 어쨌든 소수점에 곱하기 100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을 구하고 그다음 곱하기 100을 한 퍼센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1번식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x가 17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170 이상이죠. 요거에 대한 확률을 좀 구하려고 해요. 이때 이제 x를 z로 변환해야 돼서 z로 바꿨을 때는 자 시그마 분의 5분의 x 마이너스 m x 빼기 164 이런 식으로 표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x도 z라는 확률 변수로 바꾸시면은 자 p에 z가 170 빼기 164 6을 5로 나눈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느낌 좀 쓸 수 있고요. z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 그려서 1.2, 1.2 여기 1.2죠? 1.2보다 오른쪽에 있는 요 넓이를 좀 구하시고 그래서 전체 반쪽이 이제 0.5에서 0에서부터 1.2까지가 0.3849 이렇게 되기 때문에 0.5에서 0.3849 빼면은 어서요? 얘가 5, 1, 1, 1, 0.115 이래가지고 이 확률이 그 뭐냐 어쨌든 0.151이니까 요게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요. 이 소수점에다 곱하기 100한 퍼센트가 돼서 11.51%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태윤이 살짝 늦었지만 요거 정규분포 표준화식 요것만 기억해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번도 자 얘가 평균 164의 5의 제곱 따르니까 Z는 여기 Z가 지워졌네요.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X 빼기 164 요걸로 2번을 풀어볼 거예요. 자 키가 160 이상 170이야. 내가 키를 우리가 정규분포 따른다고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뭐죠? 자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들 즉 X가 160보다 크거나 같고 170보다 작은 학생들의 일단 확률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이것도 Z로 좀 환산하면은 Z는 자 160 빼기 164면 마이너스 4 나누기 오니까 마이너스 0.8. 그런 다음에 자 또 X 값이 170이니까 170 여기다 대입하면은 170 빼기 164면 6, 6 나누기 오니까 1.2.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의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녹화 잘 되고 있겠죠? 확인 됐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니까 요거는 또 Z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그리시면은 0에서부터 1.2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0.8까지 이렇게 나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0.8은 0에서부터 0.8까지랑 똑같으니까 0.288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0에서부터 1.2까지 둘러싼 요 넓이는 이 표에 나와 있으니까 0.3849 이렇게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요 얘가 0.288 더하기 0.284고 하면은 얘가 0, 5 더하기 8, 13, 1로 하면 9 더하기 8, 17, 그 다음에 1로 하면 4 더하기 6 그래서 0.673 이 확률을 좀 따릅니다. 0.673 근데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면 마지막 이거 보면 돼요. 문제 나와 있는데 학생 전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중에 0.673만큼이 해당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1000명 중에 0.673만큼 1000 곱하기 0.673 해서 673명을 답으로 써주면 된다. 이 문장은 윗줄만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줍시다. 자 그럼 오늘 일단 정규분포는 다 할 거고요. 그리고 계획이 다음 주부터 이제 태훈이랑 성진이 좀 학교 진도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최대한 확률 끝낼 수 있을 만큼 다 끝낼게요. 이번 주 금요일 수업이 없어서 그렇게 잡고요. 응. 그러면 여기서도 안 했던 거 위주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221, 222가 좀 대표 문제랑 좀 비슷해 보여서 자 223번 한번 볼게요. 자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x인데 평균 30분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어요. x는 정규분포의 30의 5의 제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z로 바꿔줘야 돼서 z는 시그마 5분의 x 빼기 m 5분의 x 마이너스 30이다. 이런 느낌으로 표준화시킬 수가 있죠. z는 5분의 x 빼기 30인데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합시다. 자 민식이가 지각할 확률은요. 이제 등교하는 시간이요.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x가
38분 전에서 집에서 출발했으니까 38분 이후. 정확하게 지각은 뭐 크다이긴 한데 사실 큰 의미 없고요. x가 38보다 클 확률을 우리가 이제 지각할 확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윤이 뭔가 찔리죠? 자, 일단은 태윤이 지각할 확률은 거의 한 0.8? 0.9? 자, 거기에 수렴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 x가 38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PZ는 크다. 38에서 30면 8이고 8 나누기 5니까 1.6보다 크다. 요 확률이 이제 지각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Z가 1.6보다 크기 때문에 자 얘는 표준 정준포 가지고 0에서부터 1.6까지 체크해서 요 오른쪽 넓이를 좀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 반쪽 넓이가 0.5 정규포 기준으로 근데 0에서부터 1.6까지가 나와 있네요. 0.4452 그래서 0.5에서 0.446 빼면은 이 답은 0.0548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대 최소를 만족하는 값 구하기. 뭐 시험에 잘 납니다 이거는. 자 이게 최저 점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제 붙을 점수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문장만 잘 만드시면 그렇게 어려운 패턴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패턴이고 정규분포 학교에서 기본 문제로 좀 많이 되는 패턴이긴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000명 응시하였다라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점수입니다. 점수. 점수는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다. 문장 해석력을 좀 잘 잡아야 되고 자, X는 이제 응시자의 점수입니다. 점수 자체가 평균 450에 이제 75의 제곱을 따르거든요. 근데 일단은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야 되고 320명을 뽑는다.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붙을 확률이 2,000분의 320이다. 이게 이제 2,000명 중에 320만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2,000분의 320이 요걸 좀 약분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00 약분되고 100분의 16. 그러니까 0.16. 16%만큼 이제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X로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X는 점수입니다. 근데 최저 점수를 물어봤다는 거는 이 합격자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K점이라고 할게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내가 K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이것만 생각하세요. 붙을 확률이 0.16이요. 떨어질 확률로 봐도 되는데 붙을 확률이 0.16입니다. 그러면은 내 점수가 K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거 해석이 뭐냐면은 응시자의 점수가 합격자의 최저 점수보다 큰 확률. 그러면 얘가 시험에 붙는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점수로 나타냈을 때는 그게 0.16이다. 이런 식을 세워줍니다.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서 X는 마지막에 점수였기 때문에 내 합격 점수가 K점보다 높은 확률이 0.16이면 합격률이랑 같다. 자, 그래서 이걸 Z로 표준화시키면 Z는 시그마분의 75분의 X 빼기 450, X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이걸 그대로 여기다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은 Z는 75분의 K 마이너스 450보다 크거나 같다. 이 확률이 0.16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걔는 식으로 잡으시면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있고 0. 그다음 여기가 이제 75분의 그 K 얘가 K 마이너스 450이죠. 자,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요 오른쪽 확률이 0.16이면 돼요. 그래서 이 왼쪽 확률은 알아서 0.34가 됩니다. 0.5에서 빼면 돼요. 그리고 그 0.34가 여기 나와 있죠. Z 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75분의 K 빼기 450이 1이면 돼요. 그래서 K는 450 더하기 75, 525 이런 느낌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소리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약간 유사한 문제 밑에 써볼게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키가 큰 쪽에서 100번째 학생의 키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100명 안에 들면 되긴 하거든요. 100명 안에. 이것도 전체 500명 중에서 100번째. 이게 잘 보시면은 500 중에 100이고 여기 변수가 좀 키로 나와 있거든. 학생 500명의 키. 키에 대한 식을 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위에 문제랑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00번째 학생의 키를 K 센티미터 이렇게 잡을 겁니다. K 센티미터. 얘를 답으로 낼 거고 그리고 그 500명 중에 10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500명 중에 100등 안에 들. 그러면 내가 이런 식을 세우세요. 자, X는 분명히 이제 키인데 반 애들의 키인데 얘가 165에 10의 제곱 따릅니다. 평균 165, 10을 따르고 요걸 표준화시키면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좀 빡세게 설명했습니다. 10분의 X 빼기 165인데 그 100번째
제일 마지막 번째에 있는 애의 키를 K라고 한다면은 자, P. 내 키가 100번째 애보다 클 확률. X가 K보다 클 확률이 그게 뭐냐면요. 500명 중에 100등 안에 들면 되거든요. 키 큰 순으로. 500명 중에 100등. 그래서 그걸 확률로 잡으시면 500분의 100이 되고 요걸 약분하면 5분의 1. 그래서 0.2다. 이런 느낌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100번째보다 내가 좀 더 크려면은 그거에 대한 확률은 상위 500명 중에 100명 이렇게 생각을 해서 0.2라고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표준화시키면은 문장만 잘 읽으시면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얘가 Z는 10분의 K 빼기 16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0.2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정규분포 그리시고 그다음 오른쪽이 이제 10분의 K 빼기 165.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요 확률이 0.2. 0.2면 되니까. 그럼 이 왼쪽에 있는 확률은 0.3이면 돼요. 그리고 0.3이라는 숫자 보니까 0.84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엔 10분의 K 빼기 165가 0.84. 그래서 얘는 K 빼기 165가 8.4면 되고요. K는 173.4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정규분포 유형은 이게 마지막이지만 뒤에도 있어요. 여기 연습 문제는 조금 이따 풀 거고요. 얘까지 한 번에 풀고 연습 문제 다 가보도록 합시다. 자, 또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다. 자, 여기서 이름이 좀 다릅니다. 자, 이항분포는 우리가 바이노미얼 NP라고 했었고 요게 N번 시행, N번의 독립 시행 중에 성공 확률을 P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규분포는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인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분포라고 하는데 얘는 N의 M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M이 이름으로 평균이거든요. 평균.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근데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하면은 바이노미얼에서 공식화시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M 값이 NP가 됩니다. EX랑 똑같은 말이에요. NP. 그다음에 V 분사는 NP1-P. 여기는 NPQ라고 돼 있긴 하지만 1-P라고 보통 명칭할게요. 그다음 시그마는 루트 NP1-P 이런 느낌 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평균 표준 편차인데 여기서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으면 적게 시행하면 좀 의미가 없지만 시행의 수가 좀 많아지면은 이항 분포도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적 상황을 좀 따를 거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라고 해서 이 바이노미얼 NP를 정규 분포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정규 분포에 그다음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NP에 NP 1-P 그러니까 평균 분산 이런 느낌 좀 쓸 수가 있긴 하고 시그마 지금. 그래서 자 이항분포의 n이 약간 크다 계산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잡아주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 있는지는 밑에 있는 문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 예제 문제만 잘 이해하시면 요 유형도 끝이긴 합니다. 사실상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어떤 문제냐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0회 던질 때 반복시행이죠.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는데 6의 눈이 나와야 돼요. 6의 눈이 나오려면은 바이너미얼 720의 6분의 1을 우리가 이항분포식으로 이렇게 좀 잡을 수가 있어요. 6의 눈이 나오려면 6분의 1. 그리고 나는 이항분포처럼 얘를 구하려고 해요. 100회 이상 130회 이하로 나올 확률. X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13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이론상으로는 얘를 이제 독립시행 확률을 구하시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720번 시행 중에 성공 확률이 6분의 1인데 x가 100일 때 요거의 의미를 이상 확률 분포 하나씩 세는 확률 분포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x가 100일 때 확률은 720번 중에 100, 720번 중에 100번 성공해야 되고 확률 6분의 1을 100번 성공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620번 성공을 해야 돼요. 이게 x가 100일 때. 근데 이걸 다 더해야 돼.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점점점점에서 x가 130일 때까지. x가 130은 720번 중에 6의 눈이 130번 나와야 돼요. 그래서 6분의 1에 130, 그 다음에 6분의 5에 얼마나 이거 빼면은 어쨌든 의미 없는 식이 되는데 590. 요거는 인간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더하시면 이론상 정답이긴 해. 근데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해서 자 이렇게 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니까 나는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정규 분포로 구할 거야. 왜냐면 밑에 있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정규 분포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공식 한번 써봅시다. 자 EX는 NP 120이고요. 그 다음 VX는
NP1-P니까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하시면 돼요. 배운 대로. 그럼 얘가 100이 돼요. 그래서 시그마 x는 10이 되겠죠. 그쵸? 얘로 우리가 정규분포식으로 새롭게 세운다고 치면은 x는 정규분포에 평균 120의 표준편차 10을 따른다. 그래서 120의 10의 제곱을 따를 것이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는 요 표준 정규분포 이용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배웠던 대로 표준화적어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12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면 이산확률 분포인데 그거를 계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서 얘를 모두 z로 바꿀 겁니다. 모두 z로 바꾸시면은 z는 100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100 빼기 120 나누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오른편 130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130 빼기 120, 10을 10으로 나눈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런 느낌으로도 바꿀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요거 보고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아까 전에 내가 C로 표현한 거 딱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론상 계산할 수 없으니까 정규분포로 돌린다라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보여드린다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개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넓이니까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0.477이.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넓이는 0.3413. 정규분포의 z값을 알면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둘을 더하시면 답이 된다라는 소리로 풀어주면 여기 단원도 끝입니다. 단원은 짧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에서도 정규분포를 해야 돼서 오늘은 통계적 추정 최대한 다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성질은 성질인 대로 수업 나가고 그다음 태훈이는 뭐 이제 확통이랑 미적분에 맞춰서 이렇게 좀 짧고 굵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반반 나눠서 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최대한 확통을 끝내는 걸로 할게요. 딱 금요일에 수업하면 제일 베스트인 건 맞거든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유 다음 주 개학인데 선생님 나 고3인데 하루 정도 쉬게 해줄 수 있잖아. 그치? 나 이런 생각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약간 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지어 부른다고 해도 개 핑계 대면서 안 올 것이다.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든지 선생님 오늘 그냥 녹화만 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중에 안 볼 거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걸로 오늘 최대한 다 끝내는 걸로 잡아왔으니까 일단 최대한 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보고 갑시다. 하자고 해도 안 할 게 분명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필수예제 21번. 자, 보시면은 이제 x가 이항분포 600의 5분의 1을 따른다고 하는데 자, 그냥 이게 의미 없는 식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600번 시행 중에 성공 확률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배웠던 이산확률 변수라면은 204보다 크고 264보다 작아야 돼서 이걸 앞단원처럼 풀면 이렇게 되거든요. 600번 중에 204번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600C 204 보자마자 끔찍하죠. 그 다음 5분의 2에 204승에 그 다음에 5분의 3에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396. 왜?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의미 없다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쭉쭉 더해서 이제 264까지 가야 되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자 얘를 정규분포 표가 있으니까 정규분포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 요게 x가 따르니까 평균 EX는 NP 600 곱하기 5분의 2 240을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 분산 VX는 240에 5분의 3 한 번 더 곱하면 144가 되거든요. 어쨌든 NP 1-P 60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한 겁니다. 그 다음 시그마 X는 12 이렇게 따르니까 요 X 충분히 시행횟수도 많으니까 정규분포 240의 10의 제곱 평균 240의 표준편차 12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Z는 시그마분의 12분의 X 빼기 M x 빼기 24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모든 x 값을 다 z로 바꾸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1번 먼저 z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204를 대입하면은 204 빼기 240 마이너스 36 나누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z가 더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264를 여기다 넣으면요 24 나누기 10이니까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다시 요거 보시면은 250이 딱 대입하면요 252 빼기 240 나누기 12니까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느낌으로 좀 쓸 수가 있기는 해요.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준비 단계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은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z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답을 낸다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의 넓이를 다 합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합치면요. 0부터 3까지 0.4987 왼쪽이죠? 그 다음 0부터 2까지 0.4772 해서 두 개 더하면 그냥 1번의 답. 1번의 답. 자, 2번은 Z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 오른쪽에 1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왼쪽을 그냥 다 더하시면 돼요. 1보다 왼쪽 다 더하면 돼서 0보다 왼쪽 전체가 0.5, 0에서부터 1까지는 0.3414. 이거 둘 더하면은 2번의 답이다. 이렇게 한 번에 풀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조금 다른 게 해봤자 227인데 그냥 확률 실행 함수가 이렇게 있다. 보자마자 선생님 얘는 독립시행 확률이요.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독립시행 확률이다. 이 확률 분포를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이게 기본 개념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바이노미얼. 바이노미얼에 어쨌든 식 보면은 450번 시행. 그래서 450에 얘가 3분의 2의 x승을 따르기 때문에 3분의 2. 이게 성공 확률 3분의 2를 따른다. 그냥 이식 보고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항분포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x가 28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서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기 위해서 평균 EX는 NP 얘가 450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은 평균이 300이 되고요. 그 다음 분산 VX는 45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러면은 100이 되겠죠. 그럼 시그마 X는 10이 되니까 자 여기는 이항분포 X가 이항분포 따르고 그걸 정규분포로 전환하면은 X는 정규분포의 평균 310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표준화까지 가시면은 정규분포는 완성이 돼요. 그래서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니까 10분의 X 빼기 3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X도 Z로 환산하면 아까랑 같은 문제. 그래서 280 먼저 여기다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0을 10으로 나눈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 전체 여기를 다 더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 0.5에 왼쪽 0부터 2까지 0.477이 두 개 더하시면은 0.9772를 답으로써 주세요. 끝입니다. 자, 아마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유형은. 자, 그러면 또 있네. 미안해요.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봅시다. 그래서 잘못 봤어요. 자, 치유될 확률이 0.6이고 그다음에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를 했다. 그럼 얘는 X는 바이노미얼 환자 수 150명인데 완치될 확률 5분의 3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5분의 3. 그래서 평균 이 X는 NP니까 150 곱하기 5분의 3 하면 90. 그다음 VX는 150 곱하기 5분의 3 하면 90, 90 곱하기 5분의 3 하면 36. 그래서 시그마 X는 6. 이렇게 두 개를 주세요. 그리고 얘를 정규분포로 환산해야 돼요. 요 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정규분포의 평균 90의 표준편차 6의 제곱을 따르게 되고요. 자,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니까 P, X가 99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바꿔서 마지막 표준하시면 됩니다.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건 6이에요. 6. 자, 그래서 99 여기다 대입하면은 다 똑같은 문제예요. Z는 99 빼기 90하면 9 나누기 6이니까 1.5보다 크거나 같다. Z가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여기는 1.5보다 오른쪽 넓이 여기만 딱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0에서부터 1.5가 0.4331이에요. 그런 다음 여기 오른쪽 전체가 0.5의 넓이를 띄니까 0.5에서 0.433 빼면은 0.0668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230번 하나만 할게요. K 찾기. K 찾기 하고 그다음 연습 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정연포 연습 문제까지 하고 잠깐 1교시 쉬는 걸로 합니다. 2교시는 좀 통계적 추정. 최대한 빡세게 해볼게. 자, 일단 230번. 자, 한 명의 친구가 72번에 가위바위보 합니다. 72번에 반복 시행이기 때문에 X는 바이노미얼. 이역 독립시행 확률 따르니까 바이노미얼 따르고 72에 이길 확률이거든요. 이길 확률은 3분의 1. 저번에 알려줬어요. 가위바위보 뭐 이렇게 해서 3개 생각나니까 이길 확률, 질 확률, 비길 확률 모두 3분의 1을 따른다. 자, 이때 K번 이상 이길 확률이니까 P,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가 0.16이 나와야 돼요. 근데 K가 얼마인지 모르고 셀 수 없으니까요. 70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규분포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균 M은 NP, 그러니까 M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EX는 72 곱하기 3분의 1, 24. 그 다음 VX는 24 곱하기 3분의 2, 8이 16. 그 다음 시그마 X는 4. 요거는 그냥 기본 공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얘를 정규분포 환산하시면은 X는 평균 24의 표준편차 4의 제곱을 따르게 되고요.
요거 표준화시키면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24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XK 이렇게 있으니까 P, Z는 크거나 같고요. X자리 K 넣으시면은 4분의 K 빼기 24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0.1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K 찾기 똑같아요. 자, 내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고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4분의 K 빼기 24보다 크거나 같다에 확률이 0.16이면 되고 왼쪽 넓이는 0.34가 될 테니까 그게 이제 0.34가 되는 포인트가 1이에요. Z값이 1이라고 해서 얘는 1, K는 28. 28번 이상, 28번 이상 이길 확률. 이렇게 잡아주면 깔끔하겠죠. 자, 그래서 정리분포 모든 유형 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개념 잘 이해했으면 사실 오늘 설명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투스텝 실력업 모두 풀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 단원 그 통계역 추정. 여기도 정규분포랑 되게 관련이 많은 단원이어서 근데 처음에 거기가 설명이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수행량 다 해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159번부터 봅시다. 요거는 그냥 그래프 보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ABC의 수학 성적이 이 정도로 따르면은 이 학교는 대학을 못 갑니다. 평균이 60점, 66점. 근데 높은 건가? 광성고 기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기는 80만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면은 대학 높은 거 같기도 생각해보면 미안합니다. 전국의 고등학생들 대신 사례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뭐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요. 내 머릿속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어쨌든 높은 편인데 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요. 몰라요. 이건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B가 보시면 60, 여기가 평균이 맞는데 평균 쪽에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보여줄게요. B는 표준 편차가 작아요. 표준 편차가 작아. 근데 A를 보시면은 A는 똑같이 평균은 60인데 이게 좀 평균일 때 60일 때 인원수가 좀 적죠? 확률이 좀 적으니까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얘가 표준 편차가 좀 많은 거야. 표준 편차가 많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게 좀 애매한 무기거든.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근데 이게 어쨌든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얘가 이렇게 가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라고 합시다. 80 이상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A가 많아 보이기는 해요. 넓이는 똑같은. 그러니까 넓이를 보세요. 여기 한 80이란 포인트가 있으면은 B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요 A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이 애매한데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A 고등학교의 분포가 넓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니은은 아닙니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은요 60이고요. A 고등학교의 평균도 60이기 때문에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의 표준 편차가 더 작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C는 평균이 66 정도인데 이 높이를 비교하시면은 B 고등학교가 평균 쪽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C 고등학교는 평균 쪽에 그렇게 많이 쏠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도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표준 편차가 실제로 큰 거고 만약에 너랑 너의 높이가 똑같으면 표준 편차가 똑같은 겁니다. 약간 그 평균에서의 높이로 표준 편차를 좀 결정하시면 돼요. 높이가 낮을수록 표준 편차는 크다. 그 다음에 거꾸로 높이가 높을수록 표준 편차는 작다. 반대로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디귿도 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건 뭐죠?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zx 플러스 1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확률. 너무 억지 문제 같은데 그냥 판별식 d가 0보다 클 확률입니다. 억지로 그냥 고일 개념이랑 섞었어요. 그래서 z제곱 빼기 4가 0보다 커야 되고 이건 z가 2보다 크다. 또는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 확률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규분포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쨌든 z가 있으니까 자 0, 2, 마이너스가 있는데 자, 요 2차 분응식을 풀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2보다 오른쪽 또는 2보다 왼쪽이다.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근데 그냥 이건 전체에서 여기 두 분을 빼면 돼요. 그리고 0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0.477이 반대쪽도 0.477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둘합치면 0.9543가 그래요. 0.9544. 그래서 1에서 얘를 빼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0.0456 이런 느낌으로 답을 내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너무 억지 문제고 솔직히 좀 쉬운 문제여서 그냥 바로 넘어가 봤어요. 자, 161번 나름 중요합니다. 요렇게 나왔을 때. 자, 이건 앞에서 본 적은 없는데 Z랑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요 표를 보고 설명합시다. 자, 이렇게 나올 때 가끔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만 풀어보시면은 절대로 안 틀리는 유형 중 하나가 되는데요. 자, 요 X가 되게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보통 여기다 이제 Z 주고 0, 1, 2를 주잖아요. 약간 이렇게 주잖아요. 그치? 근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항상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했습니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그럼 이거를 X 값이잖아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M 플러스 1.5 시그마 빼기 M 분의 시그마 이렇게 Z로 볼게요. 그럼 얘가 M 사라지고 시그마 사라지면 1.5가 나오죠. 그게 Z가 1.5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Z로 바꾸시면 그냥 1.5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보통 이런 거 나오면 Z식에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1.5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Z값 1.5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일단 이 문제는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다 딱 대입하면은 자, 사라지고 시그마 나누면 이게 Z값이 2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 있을 땐 Z값을 요렇게 생각한다요. 그 다음 M 플러스 2.5 시그마 넣으면은 여기는 2.5. 그래서 그냥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Z로 보셔도 되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X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요 첫 번째 거는 대칭성입니다. 자, X가 정유분포 기준 이거는 X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64보다 오른쪽에 있다랑 56보다 작거나 같다의 넓이가 똑같아. 그러면은 이게 좌우 대칭이 돼서 56, 60, 64가 되거든요. 가운데가. 그래서 평균이 60이다. 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x 평균 자체가 60이 되는 거죠. 얘는. 그리고 자, 두 번째 요 x제곱의 평균이 있는데 여기 단원이 연속 확률 변수이긴 하지만 항상 성립하는 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 두 번째 항상 분산 vx는요. 얘가 x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 2x의 전체 제곱을 뺀다. 앞방에서 이걸 배웠잖아요. 이 식은 언제나 통하는 식이에요. 얘가 증명이 돼 있는 식이에요. 내가 수업 시간에 안 하고 했지만 어쨌든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3616을 넣고 방금 평균 60 알았으니까 빼기 3600을 넣어주세요. 그럼 그게 분산이에요. 분산이 16이 되는 거죠. 그럼 분산이 16이니까 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이쪽도 Z로 바꿨다고 치고 평균 60의 표준 편차 4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얘 구하는 거는 아까 많이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좀 지우고 싶은데. 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게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다 68 대입하면은 Z는 4분의 68 빼기 68 4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Z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곡선 그립시다. 표준정류포 곡선 그리고 2보다 왼쪽에 있는 전체 넓이를 가져오시면 되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Z2랑 똑같은 겁니다. 0.4772 그 다음 0보다 왼쪽 전체는 0.5 두 개 더하시면 0.977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요. 이거 나왔을 때는 무조건 분산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자, 다음 거. 뭐요 정도 뭐 무난한 문제죠. 자, 이거는 이제 162번. XY가 두 변수를 따른 때 둘 다 동시에 표준하는 문제. 그리고 163번도 수학 그 영어, 국어를 모두 표준하는 문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솔직히 다 쉬워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x가 앞에 있는 정규분포 따르고 y는 뒤에 있는 정규분포 따르는데 자, 먼저 z 변환 공식 보여줄게요.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x 기준, 요게 앞에 게 x입니다. x 기준으로 표준하면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3분의 x 빼기 5. 근데 이 두 번째 게 y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확률 변수 z는 공통이에요. 표준 정규분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z 변수입니다. 대신에 y로 표준화시키면 얘는 식이 4분의 y 빼기 16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4분의 y 빼기 16. 그래서 얘는 x고 얘는 y인데 앞에 거는 얘로 표준화시키고 얘는 요거로 표준화시키고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z로 바꾸면은 p, z가 3분의 k 빼기 5보다 크거나 같다. 요 넓이랑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y 자리 마이너스 k 넣으면은 p, z죠. 이것도 z가 작거나 같고 두 번째는 4분의 마이너스 k 빼기 16보다 작거나 같다. 약간 이 두 개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k는 y 자리 넣고 k는 x 자리 넣고 약간 이렇게 둘로 우리가 z 표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z로 뭉쳤는데 z 값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칭성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그래프 표준 정규분포가 있다고 쳤을 때
가운데가 0이 되고 자 여기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3분의 k 빼기 5 있다고 치고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그냥 오른쪽이 편하니까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4분의 마이너스 k 빼기 16은요 왼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k 빼기 16 왼쪽에 있고 여기 있다고 쳐요. 근데 중요한 게 얘랑 얘가 같다는 거는 0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돼요. 0에 대해서 대칭이려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랑 똑같아요. 부호만 정반대. 뭐 2 마이너스 2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요 식에 마이너스 1 곱하면은 4분의 k 플러스 16이 오른쪽에 있는 3분의 k 빼기 5랑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대각선끼리 다 곱하면은 4k 빼기 20은 3k 플러스 48이다. 그래서 넘기면은 k는 68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됩니다. Z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다음 거. 자, 요거 둘 다 표준화시킬게요. 163 그리고 164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좀 자기가 보세요. 163, 164하고 일단은 뭐 쉬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자, 163번 보시면은 시간 되게 빠르죠. 그만큼 잘 몰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재밌어서. 미적분은 진짜 재미없어요. 김태훈 표정 보면 계속 좋아하거든요. 근데 확통은 재밌어 하다 보면은 이해가 속도 잘 돼. 약간 이런 재미도 좀 있어서 재미로 느끼세요. 수학도 재미. 자, 163번. 자, 국어, 영어, 수학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변수, 국어 점수는 x점, 영어 점수는 y점, 수학 점수는 z점. 그냥 이렇게 아니 z로 하면 좀 그렇다. z면 안 되죠. 그냥 a점, b점, c점이라고 할게요. 변수는. 근데 각각을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 여기도 A 있으니까 왜 이렇게 선택장이 오지? 자, PQR이라고 할까? 자, 점수 PQR. 자, 뭐 자연스럽고. 자, P 같은 경우는 평균 50에 표준편차 13의 정균을 따릅니다. 그래서 P는 정규분포에 50에 13의 제곱을 따라요. 그 다음 Q는 영어 점수는 64에 17의 제곱을 따르고요. 그 다음 수학 점수는요. 정규분포에 62에 14의 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각각 다 표준하면 이렇게 돼요. 자, 얘를 만약에 Z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그마분의 13분의 얘가 P값, P에서 50 빼준 P 빼기 50 이렇게 표준 점수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원리로 수능 점수도 산출되는 비슷한 원리. 표준화죠. 그 다음 두 번째 Q는 N의 64의 17제곱. 그래서 Z는 17분의 그 다음에 Q-64 약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있는 것도 Z는 14분의 R-62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자, 국어 점수는 내가 65점 받았대요. 이게 잘했나 못했나 엄마한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P자리 60을 곱시다. 그랬더니 이게 점수가 13분의 15 정도의 Z값이 나옵니다. 이걸 표준 점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이 64가 나왔는데 그쵸, 아니야. 내 점수 영어는 82점. 어떻게 보면 잘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실제적인 그 아이들의 그 상대적인 점수를 봤을 때 81을 딱 대입하면은 얘는 17분의 18점. 약간 17분의 18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75. 수학 75점 받았어요. 75에서 61을 빼고 14를 빼면은 이게 14분의 13점.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거 대소관계는 1 플러스 13분의 2, 얘는 1 플러스 17분의 1, 얘는 1 마이너스 14분의 1.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수학을 제일 못 본 겁니다. 수학을 제일 못 본 거고 자 영어 점수 82점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본 것 같아요. 하지만 표준 점수로 따지면은 그 국어의 평균이 매우 낮고 표준 편차가 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국어의 Z값이 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거는 국어.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작업하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표준화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4번 요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패턴의 문제 중 하나예요. 이게 정균포를 한 번만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문장 해석력 그리고 정균포 어려운 문제는 다 이런 식이거든요. 164번 요 놈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이항분포와 정균포 관계 연습 문제에서도 얘랑 좀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석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딱 봐도 문장이 길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변수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 답은 어떻게 구하는지 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좀 동그라미 쳐야 돼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여기서 x라는 걸 잡을 건데 x가 거리입니다. 이런 문장제 긴 문제에서는 반드시 내가 뭘 x로 잡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x는 시장까지의 거리인데 그게 평균 1740에 500제곱을 따릅니다. 뭐 표준화 시키면은
Z는 500분의 시그마분의 X-M 1740 이렇게 준비 단계를 거쳐주세요. 그런데 자, 요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 이상인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 미만인 고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15%, 이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다고 한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요. 앞에서 조건부 확률 좀 배운 적이 있거든요. 자, 조건부 확률. 조건이 좀 나와 있는데 하나는 2,000 이상, 하나는 2,000 미만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거 알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거리가 2,000 이상이요. 2,000 이상인 애들이 있고 아니면 거리가 문장 해석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리가 2,000 미만인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작에 온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자가용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2,000m 이상인 고객에서 15%. 그러니까 머니까 자가용을 타고 왔대요. 100분의 15. 뭔가 그 앞에서 배운 조건부 확률이랑 약간 그림이 좀 비슷해지죠. 그 다음에 자 2,000 미만인 애들 중에서 5%는 자가용. 그래서 여기 2,000보다 작다는 거는 가까우니까 그냥 걸어왔건 소리요. 100분의 5 정도는 자가용을 타고 왔다. 그럼 이쪽 둘의 확률을 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 그게 바로 정규분포더라고. 왜냐면 아까 x는 내가 변수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거리 2,000 이상인 애들 이게 어떻게 구할 거냐면 p x가 2,00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거리가 2,000보다 멀다잖아요. 해석이. 그게 여기 들어갈 확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정규분포 하나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정규분포 문제는 당연히 어렵게 내려면 문장이 길어지고 정규분포랑 뭐 여러 가지 좀 섞어서 낼 수가 있어요. 얘는 대표적으로 정규분포 플러스 조건부.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뭘로 구할 거냐면은 표준화로 구할 겁니다. 왜냐면 거리 Z 표준화 해놨으니까 얘는 이제 써먹을 때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P, Z가 2000에서 1740 빼면은 이거 모의고사에도 매우 좋아하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자, 2000에서 1740 빼면은 260. 260을 500으로 나누면은 1000분의 520. 그래서 0.52. Z가 0.52보다 크거 나왔다. 이 확률이네요. 0.52. 요거 써먹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여기서 0, 0.52. 그래서 0.52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 구하시면 되는데 0부터 0.52까지가 0.2. 그러면 오른쪽 전체가 0.5니까 0.5에서 0.1 빼면 0.3. 확률은 10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 2,000 이상에서 살고 오는 사람들의 확률이 10분의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거리 2,000 미만인 애들은 여기는 10분의 7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2,000보다 멀리 사는 애들이 분포가 10분의 3만큼 얘는 10분의 7만큼. 자, 그럼 준비가 이렇게 됐어요. 자, 마지막에 봅시다. 자, 마지막에 또 해석을 잘 들어가셔야 되는데 조건만 그래서 해봤습니다. 자,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P 그냥 시장에 온 게 아니라 자가용을 타고 왔어야 된다. 자가용을 타고 왔다. 근데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죠. 자,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 미만일 확률. 그래서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거리가 2,000 미만인 애들을 분자에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확률의 곱셈령이 들어갑니다. 자, 자가용을 타고 온 애들은 거리 2,000 이상에 타고 왔거나 거리 2,000 미만에 타고 왔거나. 그래서 이거 해봤어요. 분모에 들어갈 거는 잘만 기억하면 돼요. 10분의 3 곱하기 100분의 15 더하기 그런 다음에 거리 2,000 미만의 자가용 타고 왔으면은 10분의 7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가 전체 시장을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들의 분포입니다. 그 중에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2,000 미만이니까 밑에 걸로 왔을 확률을 분자에 올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림이 수용도가 걸려서 조건만 확률로 마무리하는 패턴. 내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거를 그냥 나는 딱 보면 대충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쉽지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정명보 두 번째 거 그리고 통계 주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녹화문을 끊진 않고요. 할게요. 일시정지 잠깐 자, 그러면은 정규문법 두 번째 연습 문제 한번 갈게요. 조금 페이지 넘어서 여기 167, 168, 169 여기도 좀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항문법과 정규문법 사이에서 이 투 스텝을 좀 볼 때 뭐 167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은데 오케이. 자, 169 이것도 좀 핵심이야.
이것도 정규문포 시험에서 169번이 조금 더 핵심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 둘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은 자, 가볼게요. 자, 일단 167번. 요 식을 보고 아,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성공인 거예요. 자, 일단은 얘가 100번 시행 중에 어쨌든 5분의 1, 22번. 그다음 100번 시행 중에 5분의 1, 23번.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얘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로 좀 먼저 스타트를 할 수 있는데 자, x는 바이노미얼에 100번 시행의 5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이것들이 뭐냐면은 순수 해석을 했을 때 요게 이제 100번 중에 22번 성공할 확률이니까 이게 x는 22일 때 확률. 그다음 요거는 x는 23일 때 확률. 얘는 이제 x는 100일 때 확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들을 하나로 묶으면은 확률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 x는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 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것들을 계산을 못하니까 정윤보 Z를 좀 이용한다고 치면은 자 먼저 EX 평균 자체는 NP니까 2분의 1, 100 곱하기 50 하면 20. 그 다음 분산은 NP 1-P니까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그러면은 얘가 4, 4, 16. 그럼 시그마 X는 4 이렇게 되니까 얘는 X는 정규분포의 20의 4의 제곱을 따른다. 약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긴 하고 20의 4의 제곱. 자, 그러면은 이게 x가 22보다 크거나 같다를 z로 환산하기 위해서 자, 얘를 이거 뭐식이죠? 여기 z는 시그마분의 표준화 잘못 말했어요. 자, 시그마분의 x 빼기 20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z로 바꾸시면 p z는 22 빼기 20 하면 2 나누기 4니까 0.5보다 크거나 같다. z는 0.5보다 크거나 같다 되고 자, 그래서 얘는 0, 0.5 이렇게 돼서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해주면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0에서부터 0.5까지가 0.192로 전체는 0.5. 그래서 0.5에서 0.192로 빼면은 0.3075인가 아마 3085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답은 0.3085.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위에 거는 그 이식을 독립시행 확률식으로만 잘 생각하면은 이 양분 바꾸기 어렵지 않았고 자, 168번은 문장제 문제니까 해석만 잘하시면 또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이건 뭐야? 자, 450번 던집니다. 바이노미얼 할 건데 자, 근데 1 또는 2의 눈이니까 한 번씩에서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즉 3분의 1이라고 먼저 스타트를 좀 해주면 돼요. 450에 3분의 1을 따르고 있는데 자, 이게 130번 이상 10번 이하가 나올 확률이다. 이게 x가 13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이 0.8185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되긴 합니다. 0.8185. 일단 C라는 그 미지수 찾기 문제이긴 한데 자, 한번 보면은 먼저 여기 평균. 평균 보면 EX는 NP가 되니까 450 곱하기 3분의 1, 150. 그 다음 분산, VX는 150 곱하기 3분의 2 한 번 더 하시면 돼서 100. 그럼 시그마 X는 10의 제곱 10.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X는 정규분포에 평균 150에 표준편차 10의 제곱.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얘를 Z로 환산하시면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X 마이너스 15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모두 Z로 환산하시면은 Z가 130 빼기 150 하면 마이너스 20 나누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오른편은 10 빼기 150 나누기 10이니까 10분의 10 빼기 15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확률이 0.8185면 되는데 자, 위에 나와 있는 Z값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Z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10분의 C 마이너스 150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왼쪽 넓이는 0부터 2까지랑 똑같으니까 0.4772. 그리고 이거 합쳐서 0.8185가 되려면은 0.8185에서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0.8185에서 0.4772를 뺐을 때 13이 되고 얘는 4가 되고 3. 그래서 오른쪽은 0.3413이라는 넓이를 가져. 근데 그게 0.3413이면은 얘가 1이면 되겠죠. 그쵸? Z값이 1이면 돼서 C는 160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돼요. 두 문제는 사실 너무 쉽습니다. 기본 개념만 알면 풀 수 있고요. 자, 근데 밑에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앞에 이항분포에서도 좀 약간 비슷한 문제 푼 적은 있어요. 연습 문제. 어렵긴 어려웠는데 자, 요것도 이게 기본 테마가 약간 정해져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약간 반암기식 이해를 하면서 반암기식으로 좀 가시면은 좋아요.
자, 일단은 1의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다. 점수입니다. 10점이냐 2점이냐. 근데 내 점수가 832점 이상일 확률은 P, X가 832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를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X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X는, 자, 이거 많이 틀리니까 조심해요. 여기가 틀린 부분이에요. 지금 한 게. X는 1600번 시행했으니까 바이너미얼에 1600에, 그 다음에 어쨌든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그냥 대충 이렇게 적는 5분의 1. 이러면은 틀렸어요. 자, 이게 뭐 계산해봤자 답도 안 날 거고, 그리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요 x를 기억해요. x는 점수입니다. 점수. 변수 이름 잘 봐야 돼요. 근데 요게 뭐냐면요. 1600번 중에서 5분의 1이 나온다는 거는 이 x가 점수가 아니라 10점이 나오는 횟수가 돼요. 이 x. 그러면 변수 이름이 안 맞거든? 나는 총점이 831을 넘어야 됩니다. 831을 넘어야 되는데 총점이요.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식에서 얘를 x라고 한다면 이 바이노미얼에서 나오는 게 1600번 중에 5분의 1 나온다는 거는 10점이 나오는 횟수가 x다. 이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변수 이름이 안 맞죠. 근데 이거 앞에서 비슷한 걸 한번 풀어봤으면은 여기서 새로운 변수 이름을 잡는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A라고 하나 잡을 거예요. A. A는 바이너미얼 1600의 5분의 1을 따른다. 뭔 개소리냐면요. 요 A는 새로운 이름으로 10점이 나오는 횟수예요. 10점이 나오는 횟수.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1600번 중에서 5분의 1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10점이 나오는 횟수가 A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자, 마지막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 끝까지 봐요.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얘가 1600번 했잖아. A번이 10점이 나온 횟수면은 1600 빼기 A라는 요 놈이 2점을 잃을 횟수라고 생각한대요. 2점을 잃는 횟수. 이렇게 변수 이름을 좀 잡아줘. 그러니까 해석이 좀 중요해요. A를 10점이 나왔다. 그냥 성공했다라고 치면은 나머지 1600 빼기 A번의 시행에서는 2점을 잃었을 거예요. 그럼 관계식이 하나 필요한데 뭐냐면요. X는 자 내가 몇 점 얻냐면 10점짜리 A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10A. 10A점을 얻고 10A점 얻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점을 잃는데 1600 빼기 A번 잃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1600 빼기 A를 하면은 요게 이제 X가 됩니다. 그런 느낌 잡아야 돼요. X는 10A 빼기 2배의 1600 마이너스 A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얘가 10A 마이너스 3200 플러스 2A. 그럼 얘가 맞나요? 그럼 12A 마이너스 3200 이렇게 되거든요. X는 12A 빼기 3200. 자, 이때 뭘 얻을 수 있냐면은 내가 A를 이항분포라고 좀 스타트했다고 치면은 일단은 A에 대한 평균 분산은 좀 구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자, 얘가 2A는 NP가 되니까 320이 되고요. VA는 320 곱하기 5분의 4 하면은 64 곱하기 4, 256. 시그마의 A는 16이 되거든. 근데 일단 내가 A를 구하고 싶은 건 아니고 X를 구해야지만 마지막 정규분포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관계식 잘 보세요. 자, 여기 중요한데 X는 12A 빼기 3200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평균 2의 X는요. 얘가 12의 평균 2A. 2A의 전체 12배에서 3200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X에 대한 평균을 알아야지만 얘를 뭐 표준화를 하든 뭐든 간에 할 수 있으니까.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 잘 내. 그냥 좀 약간 시험 어려운 방송고 같은 학교에서는 무조건 좀 내는 패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은 자, EA 평균이 320이었으니까 여기다 딱 대입하면 320 곱하기 12. 그러면은 0, 640, 그러니까 64, 32 하면은 3840. 3840에서 3200 빼면은 평균이 이제 640입니다. X에 대한 평균이 640. 그리고 자, 시그마의 X를 구해야 되는데요. 시그마의 X 일단은 여기 X 앞에가 12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시그마 공식에서는 그냥 뒤에 거 상수항 무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12배가 됐으니까 12 시그마의 A 이런 느낌이 좀 돼서 자 A에 대한 시그마가 16이었으니까 16 곱하기 12 하면은 이게 대충 얼마냐면 32에 16 하면은 192. X에 대한 표준 편차는 192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바꿨으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는 X를 표준화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바꾸세요. 자, X는 정규 분포에 방금 평균 640에 19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640에 192의 제곱이다. 요렇게 써줘야 되겠고. 자, 그래서 Z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M. X 마이너스 640이 되니까.
자, 그래서 830이 여기다 대입하면은 830 빼기 640, 192를 192로 나누면은 1. 그래서 요거를 이제 Z로 바꿨을 때 Z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P. Z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0.3413. 그럼 Z가 1보다 크려면요.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이 0.3413이 돼서 요 왼쪽 부분은 0.5에서 0.3413 빼면 0.1587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관계식 x는 여기서 총점이었기 때문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x는 10점짜리 a번 2점을 잃을 확률이 1600 마이너스 a번 이렇게 잡았다고 쳤을 때 얘가 10a점을 얻고 그 다음에 2점을 잃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점에 1600 빼기 a다. 이 관계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a는 아까 전처럼 바이노미얼 1600에 10점이 나온 횟수 5분의 1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둘을 잡아서 연기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앞에 이항표에서도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어쨌든 요거 정규분포 연계됐을 때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 개념 설명까지를 쭉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업은 한 번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통계 다 끝내려면은 그래도 뒤에 따는 개념 매우 중요하니까 좀 자세하게 가보도록 할게요.